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은 277억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해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 들어서도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5%나 늘었고 석유 제품, 승용차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선박과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오늘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른바 전경련에서 공식 탈퇴합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오늘 오전 탈퇴원을 제출한 현대차를 시작으로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카드, 현대제철 등 11개 계열사가 모두 오후 전경련의 탈퇴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국내 4대 그룹 모두 전경련을 탈퇴하게 됐습니다. 주요 회원사가 차례로 탈퇴함에 따라 전경련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총수 구속으로 비상체제에 들어간 삼성그룹이 정기적으로 열리는 수요 사장단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비상경영체제인 상황에서 사장단이 전원 모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장단 회의가 취소된 것은 지난 2009년 1월과 지난달 18일 특검의 첫 영장 청구 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내국인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이 143억 달러로 지난 2015년과 비교해 7.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카드 사용 실적 증가 규모는 지난 2014년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언제 갈까 기대만 무성했던 우리 시장이 드디어 오늘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늘에야 19개월 만에 코스피 2100이라는 숫자를 보게 된 건데요.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고 상단을 뚫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상승 기조가 그동안 꾸준히 있었고 밸류의 매력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됐던 것들이 좀 이슈가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달러 강세, 기대 인플레 상승까지 작용을 했습니다. 오를 만한 이유는 많았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그럴 수 있다, 갈만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상승의 추세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변수들이 굉장히 있겠죠. 그리고 더욱 매력적인 종목들, 섹터들 이런 것들을 또 찾아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은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얼마나 올랐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보시죠. 코스피 지수 현재 2100포인트 뚫었습니다. 2105.3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고 2100포인트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19개월 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중 흐름 어땠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오늘 상승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죠.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오히려 약보합권이었습니다. 2086포인트였지만 장 초반에 징조가 좋았습니다.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2100포인트 뚫었고요. 2108포인트까지도 올라가 줬습니다. 지금은 3포인트 정도 내려온 210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주체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합니다.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매수하고요. 외국인도 1304억 원이나 매수합니다. 하지만 개인은 오늘 고점에 따른 좀 부담들이 있겠죠.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642억 원이나 시장에서 내다 팔고 있는 개인들입니다. 특히나 금융투자가 677억 사고요. 연기금이 699억 원이나 오늘 사면서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외국인도 많이 사고 있네요.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에 비해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하고요. 0.2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620포인트 선에서 오늘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중 흐름들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요란스러워 보이지만 잘 보시면 위아래가 거의 2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저가는 621포인트, 고가는 622포인트, 현재는 621.61포인트, 코스닥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62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들 어떨까요? 확인해 보시죠. 오늘 아무래도 개인만 사고 있는 게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167억 원 사고요. 기관이 소폭 매도합니다. 24억 원 매도하고 외국인이 123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가운데는 연기금이 35억 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사고요. 투신이 41억 원 사고 있고 금융투자가 90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관심 업종 마감 전략 살펴드리는 오인의 투자 전략으로 이어가도록 하죠. 맨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리는 시간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날인데요. 오인은 어떤 이야기를 남겨주셨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 이재호 DHP입니다. 중기는 추세, 단기는 변동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무래도 추세가 지금 상승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신 거고요. 다음을 보도록 하죠.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박스피 상단 돌파가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려 19개월 동안 1850에서 2100포인트 사이를 움직인 코스피입니다. 그러다 보니 박스피라는 오명을 많이 얻었고요. 오늘이 드디어 뚫는 날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2100포인트 뚫으면서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은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코스피 지수 드디어 박스권 돌파. 다 같이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된 거고요. 수급과 모멘텀 강한 종목을 끌고 가자라고 코멘트를 하나 더 남겨주셨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저항선 돌파 이후라고 물음표 주셨는데 이번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또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베스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1000포인트, 2100포인트 탈환 수급의 기환, 일부 수익 종목 차익 실현 구간이다라고 하나 더 남겨주셨네요.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승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참 기분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100포인트 뚫다 보니 과장님께서도 박스피 상단 돌파 기대라는 내용을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볼까요? 사실 요즘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게 중소형주가 유리할까, 대형주가 유리할까, 이런 얘기들로 조금 악유가 좀 됐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좀 재상승을 좀 해주면서 조금 지수를 같이 끌어오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그리고 또 기관 수급까지 보태지면서, 양매수가 좀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과연, 삼성전자가 200만원 언저리를 좀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230, 250 이렇게 계속적으로 갈 수가 있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좀 진행이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IT 섹터 자체가 결국 글로벌 동조화를 좀 본다면,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코스피도, 레벨업 가능하다. 그렇게 된다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 ICT 섹터가 가장 좀 유력하지 않을까. 게다가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아시다시피 계속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평소의 사이클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오히려 좀 상승 사이클이 좀 길어지는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IT 섹터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입장이고요. 반면에 순환매도 역시 좀 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200만 원 언저리에서는 또 잠시 또 쉬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다른 섹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오늘 그런 관심 업종에서 화장품, 그리고 유통, 그리고 홈쇼핑, 이렇게 좀 또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한번 화장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전반적으로 밸류 부담이 좀 완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좀, 중국 쪽의 인바운드 추세가 좀 계속 좀 둔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조금 12월에 대해서는 좀, 빠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공항 데이터 추산해 보니까, 40%가 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입국자 수를 이제 출국자 수로 추산해 보면, 40%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화장품 시장이 좀 불황기이기 때문에, 화장품 시장이 불황기라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좀 어느 정도 불황기이기 때문에, 합리적 소비 패턴, 그러니까 고가 브랜드보다는 좀 중저가 브랜드를 좀 선호하는 현상.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백화점이나 그런 업태보다는, 좀 로드샵 같은, 중저가 브랜드가 좀 더 유리하다. 그 중에서 코스맥스, 한국콜마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통 부분은, 요즘에 매출액 관점에서 보면 사실 편의점 제외하고는 한 자리 수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편의점만 두 자릿수고 나머지 뭐 백화점, 뭐 유통업체 다른 데는 다 한 자릿수를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편의점과 같이 국내 편의점도 지금 펄을 멀티플 한 25배 정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BJF 리테일과 뭐 GS 리테일을 꼽을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좀 관심주로 BJF 리테일을 좀 꼽았습니다. 이유는 GS 리테일이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 영역에 있는 거에서는 좀 더 유리하긴 한데, 왜냐하면 GS 리테일이 유리한 건 이겁니다. 편의점뿐만이 아닌 뭐 호텔 같은 임대 수익이 있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 CU와 좀 다른 점은 꼭 편의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걸 보면은 GS 리테일이 좀 유리한데, 우리가 그 수급적인 부분과 그 여러 가지 상품력을 보면 좀 BJF 리테일이 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커피메이드 같은 경우에 요즘에 그 편의점 보시면 커피메이드를 좀 들어서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뭐 한 1,500원, 2,000원 정도 하죠. 근데 마진이 40%가 넘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상품력이 좀 답보되는 있는 부분이고요. 도시락 여전히 성장 추세에 있고요. 게다가 이제 점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점포수 증가하는 이유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종시와 같은 어떤 신규 상권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구멍가게가 우리나라에 한 4, 5천 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 1,000개 정도가 편의점에 편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모멘텀으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순수 가맹점의 경우 이제 뭐 BJF 리테일도 순수 가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점주와 본사 간에 점주가 이제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서 매출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 전담 매출액을 보면 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BJF 리테일이 여러모로 편의점만 봤을 때는 이제 GS 리테일보다는 좀 평가를 좀 좋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BJF 리테일을 유통업체 중에서는 가장 좀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BJF 리테일 오늘 관심주로 좀 꼽겠고요. 매수가는 99,000원, 손절가는 92,500원, 목표가는 120만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BJF 리테일 매수가 99,000원, 목표가 12만원, 손절가 92,500원 들어봤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과 함께하는 시간,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이 엄선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높은 수익률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추천됐던 종목들 어떤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베스트 수익률 탑3 좀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의 변화는 없고 수익률이 변화가 조금 보입니다. 먼저 3위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의 삼성전기 이제 20%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9.7%의 수익률까지 올라갔고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 SM코 종목입니다. 한때 53%가 넘는 수익률이었지만 현재 35%까지 수익률이 낮아진 상황. 하지만 35%의 수익률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1위는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입니다. 삼천당 제약의 41.3%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위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대신증권 인천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종혁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위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 보니 오늘도 굉장히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지 기대가 되지만 그 전에 그간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포트를 저희가 잠깐 확인하고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세 종목이 들어있고요. 화승인더는 조금의 손실 구간이네요. 0.5% 손실 구간. 페노션이 수익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19.4%까지 페노션이 수익률이 올랐고요. 삼천당제약은 무려 수익률이 41.3%입니다. 화승인더가 조금의 손실 구간이고 나머지 두 종목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종목들 어떻게 저희가 가져갈까요? 네, 일단 기존에 오랫동안 보유를 했던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네. 지난주에 이제 한 주 정도 더 지켜보면서 이제 다음 주에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방송 이후에 한 주간의 흐름을 봤는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좀 약한 모습이나 매도가 좀 많이 일어나는 모습보다는 주가가 조금씩 밀릴 때마다 밑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져서 일단은 한 주 정도는 더 끌고 가면서 좀 수익률 관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번 주에도 포트에 계속 들고 갈 예정이고요. 일단 AS를 해드리자면 지난 12월 미국 BPI사와 2020년 이후에 향후 10년간 이제 연간 최소 400억 원 이상의 프로핏 쉐어링 방식의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서
삼천당 제약의 안과 제품의 안정성과 기술력을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어떤 좀 객관적인 팩트가 있었고, 본 계약 이후에 그 어떤 이 건으로 인해서 향후 유럽이나 아시아 등과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이끌어낼 어떤 주요한 좀 맹점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미국에서의 계약 부분이 앞으로 삼천당 제약을 바라보는 전 세계적인 어떤 시각에 조금 변화를 일으킬 만한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 이제 스마트폰이라던가 각종 전자기기 등 없이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는데, 향후에 안구 관련된 질환을 겪는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 눈물 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안과 관련된 어떤 질환에 관련된 약품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순간인데, 국내 점유율에서는 어떻게 보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기술력의 어떤 우위를 갖고 있는 삼천당 제약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노션 말씀드리면 사실상 보유는 한 1개월 조금 넘게 한 2개월 정도 가까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최근 한 2주 정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죠. 국내 최대 벌크 선사로 1966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STX 페노션이라는 이름을 떼고 2013년도에 기업 회생 열차에 돌입했다가 하림그룹에 편입이 돼서 지금은 재무적인 안정성과 어떤 성장성을 겸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BDI 지수가 좀 굉장히 좋아질 전망으로 올해 예측이 되는데, 그간의 BDI가 좀 안 좋았을 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재무적으로나 뭐 그런 부분은 안정성이 확보는 됐지만 성장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뭐 벌크 화물에 대한 어떤 운임 뭐 굉장한 좀 많은 수요와 공급이 있을 예정이고,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BDI 지수가 바닥을 탈출하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전 세계적으로 해운 업황이 긍정적인 신호로 돌아섰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운사들이 지금 좀 반짝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안정적으로 페노션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올해 5,000원 이상 6,000원까지도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조정을 조금 겪는다 하더라도 조금 더 저는 들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승인더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지금은 포트에서는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이 마이너스를 조금 기록하다가 플러스권으로 다 올라왔듯이 지금은 좀 전반적으로 역사적인 고점에 위치해서 조금 부담은 될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아디다스의 네오라벨이라던가 뭐 중국 쪽에서의 어떤 새로 뭐 아디다스 매장이 전폭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베트남 쪽에 공장이 신설이 되면서 캐파를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를 상황을 본다면 지금 가격에서 들어가서 충분히 2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대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그 기간 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나쁘지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요것 또한 한 주 정도는 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포트 조정은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 종목 모두 포트 조정 없이 보유 전략이다 보니 그렇다면 오늘 들어갈 자리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일 것 같다라는 느낌은 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TV를 한번 이제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실시간 인터넷 방송, 모바일 방송, 개인 방송에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와 각종 광고 수익을 올리는 회사인데요. 일단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4분기 실적을 사상 최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2016년 4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14억, 51억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일부 BJ들이 이탈을 했죠. 뭐 지난 해에 이탈을 하반기 쪽에 했는데 월 순 이용자는 감소를 했지만 유저당 지불하는 비용의 증가가 이를 상쇄를 했고 상위 800여 명의 BJ들의 매출 비중이 전체 40% 이내로 BJ들이 이탈한 데에 따른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만큼 어떤 뭐 여기에다가 BJ에 대한 영구 정지 건수가 하반기 처음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그 아프리카 TV가 갖고 있는 약간 불량 방송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정화하는 작업도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BJ 이탈의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게 굉장히 큰 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프리카 TV 외에 다른 경쟁업체들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작년 10월에 일부의 BJ들이 이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가 감소는 했지만
최근 들어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고 신규 BJ들이 또 유입이 되면서 기존 BJ들의 이탈을 커버하는 만큼 기존 상위 BJ들의 어떤 매출이 전체의 25% 미만으로 차지를 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가 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프리카 TV의 실적과 주가의 키포인트는 브랜드 콘텐츠 광고인데 특정 유저들의 어떤 성향을 파악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 광고를 많이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양방향 커뮤니티 광고가 이제 아프리카 TV의 뉴 사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아프리카 TV의 주가는 PER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최저점, 11배에서 12배 수준인데, 사실 인터넷 관련, 그리고 신사업, 그리고 앞으로 3차, 4차 산업을 이끌 어떤 그런 관련된 계통에 있는 기업치고는 11배, 12배는 굉장히 좀 과거 이제 전통적인 주식과 비교하자면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여전히 외형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익 성장이 확인이 되는 어떤 시점에서 11배, 12배면 충분히 매수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23,000원, 목표 가격 28,000원, 손절 가격은 2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추천해 주셨고요. 포트에는 미편입입니다. 매수가 23,000원,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1,000원입니다. 종목 컬렉션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컬렉션까지 함께하면서 1부 달려왔는데요. 잠시 뒤 2부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먼저 오늘장 이슈부터 출발합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과 함께할 텐데요. 불안 속 훈풍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을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이고요. 이슈 칼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상욱 퀀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할 텐데요. 2016년 4분기 실적을 리뷰하는 시간 갖고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한번 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핫이슈 종목 퀀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삼성전자와 호텔신라 우선주 누가 웃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황금연못의 올드퓨처 골드스탁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함께합니다. 국채와 골드 매도 전략 유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